이번 일이 덕분에 잘 됐어. 네가 내 귀인이지. 여러분은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인연을 맺는가는 아주 중요하지요.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면 좋은 운이 우리를 감싸고 삶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을 비롯해 성공하신 분들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합니다. 정말 나와 맞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인연을 만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연을 한평생 만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데에 있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내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 인연과 그렇지 못한 인연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내 인생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말해드릴 이야기를 통해 모두들 좋은 인연이 생기고 운이 좋아져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인생이 다가오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람과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책 속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 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 늘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 하지 말라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것인가? 이건 어려운 문제와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됨됨이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남을 도와줄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는 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에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이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이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다.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이나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을 구분해라. 돈이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말라.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나쁜 사람을 사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있고 귀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줘야 한다. 제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갖춰야 한다.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행동. 말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말이란 그 속에 뜻이 있어야 진정한 말이다. 나중에 지키지도 않을 헛소리를 자주 하다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보자. 이런 말이 있다. 인물 가난이 서럽다. 이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두고 한탄하는 말이다. 두 번째 한탄도 있다. 글 가난이 서럽다. 이는 정신이 못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인간은 책을 많이 읽으며 정신이 바르게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글 가난이라는 표현은 딱히 지식이 적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렇게 말한다. 요즘 말로 가방끈이 짧아 보이는 사람. 행동이 천박한 사람인데 간단히 말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된다. 교양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한가? 말하는 법에 이어서 행동하는 법을 논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남 앞에 나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를 판단한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이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고 말이 무식하여 행동이 별로면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은가?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양 없다고 하고 가급적 피한다.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이다. 그런데 개인의 첫 번째 조건이 교양이다. 유럽 사람들은 신사답게 행동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신사 같다는 것은 교양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귀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점잖다 등도 같은 맥락이다.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실질이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는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란 남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바, 반드시 품위를 갖춰야 한다. 인간은 교양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행동이 교양 있는 행동일까? 교양의 조건은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씩 익혀나가면 된다. 바르게 인사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고 온화하고 고상한 말 듣고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으로 지내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장 차려입기, 겸손하게 말하기, 사람을 배려하기, 모두 교양 있는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실질을 갖추는 데만 열을 올린다. 그래서 교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심지어는 교양이란 개념 자체를 고리타분하다며 비웃는다. 이는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 인간이 얼굴이 가난하고 지식이 가난해도 품성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낮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행동마저 가난하다면 이는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 애써 교양을 익혀왔다.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고 천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춰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한다. 되는 대로 편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약삭빠르게 실질만 갖추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것을 빼놓고는 처세를 논할 수 없다. 교양이란 단정함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혼돈스러운 몸을 잘 가꾼다는 뜻이다. 운명의 돌파구를 여는 방법. 막막할 현실에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현대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이 비슷하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수십 년간 그 생활이 지속될 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운명의 돌파구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한계가 자명한 생활에 갇힌 사람은 처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래가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자. 우선 묻겠다.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가? 확실히 생각해보고 대답하기 바란다. 돈이 많은가를 묻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 것이다.
가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등 누구나 저마다의 감옥에서 산다. 하지만 감옥 같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자. 최선이란 원래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능력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개인이 능력껏 하는 것으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다.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고칠 것이 더 없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보자. 여러분은 현재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각광을 받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그런가? 남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존경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엄이란 최소한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한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돌파구가 열린다. 좋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한다고 하자.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그것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여기서 대자연의 이치를 살펴보자. 운명의 원리라고 해도 좋다. 흐르는 물을 보자. 흐르고 또 흐른다.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멈춰 그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 채우면 넘치고 또다시 흐르는 것이다. 운명도 이와 같다. 현재에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웅덩이가 가득 차 넘치는 것과 같이 신기하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법이다. 사물은 임계치에 도달하면 먼 곳으로부터 뚫리게 되어 있다. 최선을 다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을 받든 진급을 하든 로또가 당첨되든 반드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고 치자. 손님이 드물다고 해서 가끔 오는 손님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아무리 손님이 드문 곳도 가게에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맞이해야 한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바깥에서도 곱게 살면 결국에는 장사도 잘 된다. 운명도 같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잘하면 멀리 있는 좋은 운명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늘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소한 서비스라도 진심으로 베푼 적이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편 들어준 적이 있는가? 계산 없이 작은 선물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기 전에 먼저 식사비를 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사무실 청소를 한 적이 있는가? 남을 돕기 위해 퇴근을 미룬 적이 있는가? 사람과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가? 겸손했는가? 남이 말하면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가? 잘하고 있는 것이 넘치도록 많다면 운명의 신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다. 다시 말에 가득 채우면 넘쳐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원리다. 하늘은 스스로 고귀해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인간의 삶이란 반드시 인간끼리의 교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를 등지고 산에 숨어서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도 포함이지만 그 이상의 절대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기도 한다. 성직자나 도인 등이 그런 사람이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도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 세계와 소통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절대 세계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늘은 생과 삶을 초월한 삶의 근원에 속한 절대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 절대로 그러한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암암리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다. 하늘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고 또한 우주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쁠 때는 현실에서 하늘의 존재를 자주 잊고 만다. 하지만 불현듯 하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도 종종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양심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곧 하늘이고 최고의 가치나 떳떳함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항상 하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들 몰래 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내다 버렸다고 하자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도 않고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남의 돈을 슬쩍 훔쳐도 영원히 걸리지만 않으면 출세에 지장이 없다. 혼란한 틈을 타서 번번이 친구에게 밥 계산을 미루어도 인간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공원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가버리거나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도로에 껌을 버리거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공원에 있는 꽃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께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자신 앞에 당겨놓고 싹싹 긁어먹거나 하는 등 그 어떤 비겁한 짓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경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재수 없는 사람을 하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늘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 우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퇴출시킨다. 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인간 세상이 그것을 몰라줘도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온갖 재수 없는 행동을 다하면서 행운이 찾아오는지 불행이 찾아오는지를 실험해봐도 좋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짓을 해보라. 좋은가? 행복한가?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은가? 크게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마약 중독자처럼 눈앞에 이익에만 미쳐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정정당당.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행복해지는 법이다. 항상 교양 없게 행동하면서 행운을 기대할 수 없다. 꽃의 나비가 날아들듯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운이 날아들게 되어 있다. 요점은 간단하다. 하늘이 보기에 좋은 사람,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의 인격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굳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위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다. 기어코 상을 내려줄 것이다. 물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마저 사양하고 인간을 이롭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보람찬 삶을 산다.
이는 하늘이 원하는 바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미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장 결실을 이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뜻을 세우고 다가가야 한다. 그러한 큰 뜻은 도인이 평생 걸어가는 길과도 다르지 않고 인류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상과도 다르지 않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나를 이롭게 한다. 내가 인간 세상에 아름답게 나서면 세상과 돈은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자. 이는 평생토록 멈춰서는 안 된다. 먼저 주는 자가 먼저 이긴다. 한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생선 다루는 기술을 배워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큰 어항에 생선을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대로 손님이 약간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생긴 문제라기보다 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은 버려야 하니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결국 전체적으로 적자였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받아오는 생선의 양을 줄여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고. 물론 손님이 많아지면 생선 공급량도 늘 것이다. 그런데 생선의 양이 줄어들자 진열 효과도 더 줄어들고 손님의 기호도 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족관을 가득 채우면 제법 손님은 있지만 생선을 사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려고 생선의 양을 줄이면 손님까지 줄게 되니까 말이다. 그는 이 문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생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잔뜩 준비하는 것이지요. 수족관이 가득 차면 손님은 늘기 마련입니다. 손해를 좀 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지요. 그러다 손님이 많이 늘어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손님을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줘야 손님이 옵니다. 낚시도 이런 법이지요. 낚시밥을 먼저 줘야 고기가 모이는 법입니다. 낚아채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다. 그 결과 손님이 늘었고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장사의 원리다. 사람에게도 먼저 베풀어야 한다. 상대가 먼저 베풀 때까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그래야 한다. 돈을 아끼려고 슬슬 뒤로 빼다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좋은 친구는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 역시 사업을 하듯이 투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우면 평생 그 돈을 저축하라. 째째한 인생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먼저 주고 나중에 사람을 얻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만 손해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몇 번 내가 베풀었는데 번번이 얌체처럼 구는 사람이라면 만나지 않으면 된다. 세상은 얌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얌체이진 않았나를 걱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연락을 해야 그때서야 밖으로 나선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스타이고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물론 남녀 사이라면 약간의 밀당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방에 따라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다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시간을 베푸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마침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그만이다. 내가 45년 동안 지켜봤는데 누군가는 현재 쓸데없는 친구들 몇 명 사이에서 겨우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고 고독한 인생이 될 것이다. 생활 수준은 최하인데도 마치 꿈속을 헤매는 중이다. 먼저 주는 자는 흥하고 먼저 받겠다는 자는 망한다. 사람을 만나자마자 재물을 아끼려고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는 좋은 운을 일부러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매력을 갖추도록 애쓰고 시간을 투자해 잘 받들고 돈을 잘 쓰면 된다. 까놓고 말해 인간관계의 기본은 매력, 시간, 돈.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멍청하거나 매번 얌체처럼 빠져나가거나 돈을 아끼면 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반드시 미운 털이 박힌다. 일 못하는 사람보다 눈에 찍힌 사람이 사회생활은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이 눈에 찍혔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다는 것이다. 불경에 보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한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별 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정의가 우선이 아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운은 끝난다. 어릴 적 세상에서 나는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해 혹자는 영양결핍이라고도 하고 그냥 유전적인 것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의 잘난 척하는 꼴값병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나와 같은 꼴값병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사람은 왜 잘난 척을 하는 것일까? 필경, 열등, 불안, 착각, 불안한 환경 등이 원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꼴과 병이 현대인의 보편적인 병이라고 말한다. 지구에서 태어나면 을에 잘난 척을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환경 탓이냐, 유전 탓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에만 주목하자. 꼴값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되면 반성을 통한 재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병은 실로 무서운 병이다. 실은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서 더욱더 분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이다. 철이 좀 든 다음 즉 40살쯤 되어서 알게 되었다. 세상에 진짜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 거야? 뒤늦게 깨달은 나는 아주 난감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 전까지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오랫동안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 잘난 척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도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다.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의 속도가 확 줄어들거나 아예 발전이 없어진다.
잘난 척은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과 있을 때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 아니다. 잘난 척하는 놈을 가장 미워한다. 이는 남을 무시하고 저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남이 가진 잘난 점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잘난 점을 억지로 혹은 과장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꼴과 병은 겸손이라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겸손이란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겸손을 갖추면 인생에 커다란 저력이 생기게 된다. 오늘 들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관계도 원만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지, 더 나아가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도 항상 꾸준히 배워나가며 주변의 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